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절차 문제가 나왔네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의 원가 계산을 하는 게 마지막 순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물량 흐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시고, 세 번째 배부될 원가 요약, 네 번째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경우 동종의 유사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 즉 스마트폰 제조업이나 자동차 제조업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대량 연속 생산일 경우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원가 계산이죠. 주문 생산. 그다음에 다양한 품질의 제품이 한 개씩 생산되는 경우 다품종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개별원가 계산. 그리고 제조 지수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직계 계산하려는 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원가 흐름 가정이 있죠. 따라서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보시면 정기하고 단기를 구분하지 않아요.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하여 계산하게 돼 있는 게 평균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이 상대적으로 서인선출법보다 간편하죠. 평균법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원가 통제 등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서인선출법의 장점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평균법은 간편하게 하기 때문에 원가 통제 등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할 적에 총 원가, 즉 기초 제공품 원가하고 단기 발생 원가를 합쳐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손, 불량품이죠. 불량. 공손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를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상적 공손은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죠. 근데 공손은 어떠한 경우에나 원가로 선입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의 비용, 정상 공손 원가는 제조 원가로 하게 돼 있어요. 정상 공손 원가는 제조 원가,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손의 비중이 아주 적대요. 그러니까 공손이 거의 없다 이거죠. 그러면 무시한 채 회계 처리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재분업, 즉 밀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생산업, 이것은 대량 연속 생산이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작업 원가표를 작성한 것은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에 비하여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가 중요하다?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가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가 중요한 것은 개별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11번째,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전산회계 1급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핵심 과제 보시면 제조간접비 배부는 개별원가 계산이죠. 잘못됐어요. 완성품 환산량은 종합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업종, 조선업은 개별원가 계산, 통조림, 제조업은 대량 연속 생산이니까 종합원가 계산. 잘못됐죠. 그리고 원가 집계 보시면 공정 및 부분별 집계,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개별 작업별 집계, 개별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결국 3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장점은 정확한 원가 계산은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요? 개별원가 계산이 작업별, 제품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대충 하는 원가 계산이에요. 따라서 종합원가 계산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은 경제성 및 편리함,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죠.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계산할 때 어렵지만 원가 계산을 대충 하는 거예요. 공정진행률을 따라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종합원가 계산
제도가 있는 겁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대량 연속 생산 동종 제품,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죠. 근데 선의선출법에 의한 원가 계산은 평균법에 의한 원가 계산보다 간단하여 정확성이 떨어진다. 아니죠. 선의선출원가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제품이 먼저 완성됐다고 가정하는 거죠. 따라서 선의선출법에 의한 원가 계산은 평균법에 의한 원가 계산보다 복잡하고 정확성이 더 높습니다. 2번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의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은 다르게 계산된다. 결국 평균법이냐 선의선출법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초제품이 없어요. 그러면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을 정해도 동일하다.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원재료와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 원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그랬죠. 근데 원재료는 가공비처럼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결국 가공비처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단계 물량 흐름파, 2단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완성품은 2만 단위, 그렇죠? 결국 기초제공품에서 플러스 착수량 마이너스 기말제공품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완성품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말제공품은 2만 4천 단위 이렇게 돼 있어요. 총 그래서 4만 4천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완성품은 당연히 재료비, 가공비 동일하게 2만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제공품은 2만 4천 개 곱하기 40%니까 9,600개. 따라서 2만 9,600개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재료하고 가공비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료는 공정 시작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된다.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게 돼 있죠. 근데 기초제품이 재료예요. 그러니까 선의선출법이나 평균법은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더라도 1단계 물량 흐름파, 2단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시면 완성품이 몇 개입니까? 400개죠. 400개. 기말제공품이 100개. 그리고 완성도가 50% 기말제공품. 그러면 이제 재료비 구할 수가 있겠죠. 완성품에 대해서 100%니까 400개, 400개. 그리고 기말제공품은 재료비 100개가 되고 가공비는 50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 500개, 가공비 450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 제공품 2,000개, 단기 완성품이 7,000개네요. 단기 착수량 8,000개, 기말 제공품 3,000개, 완성도가 30%예요. 그리고 선의선출법, 요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완성품을 이제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투입품으로 나누셔야 돼요. 기초 제공품 몇 개입니까? 2,000개죠. 완성도가 전기의 30%니까 단기의 70%가 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 투입 5,000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3,000개, 완성도가 30% 이렇게 계산되게 돼 있어요. 결국 완성품은 전체 7,000개이죠. 그러면 이제 재료비, 가공비에 대해서만 구하게 됐으니까 가공비 2,000개 곱하기 70%니까 1,400개가 되는 거죠. 단기 투입분은 5,000개가 되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3,000개 곱하기 30%니까 900개. 그러면 다 더하시면 7,300개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계산됩니다. 네 번째는 기초 제공품은 2만 개, 완성도 20% 이렇게 줬고, 지금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의 환산량 차이는 얼마인가? 그런데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결국 가공비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 차이죠. 평균법하고 선인선출법. 즉 어떤 거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차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선인선출법하고 평균법의 차이는 요거죠. 따라서 가공비 2만 개에 대해서 완성도가 몇 %입니까? 전개 완성도 20%죠. 그래서 20% 곱하시면 4,000개가 평균법하고 선인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 200개에 대해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 80%를 투입하고 있다. 결국 80%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줬어요. 결국 4단계 자료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기말 제공품 원가, 결국 5단계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1단계 물량 흐름파, 2단계 완성품 환산량, 즉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200개의 80%죠.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됐으니까 200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가공비는 200개 곱하기 80%, 160% 되는 거죠. 그러면서 4단계를 줬어요. 4단계 단위당 원가 얼마? 380원하고 140원을 줬죠. 결국 이제 5단계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200개 곱하기 380원, 160개 곱하기 140원 곱하시면 98,4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전산회계 1급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 정도 일을 풀 수 있으면 전산 세무 2급도 별도 공부할 것 없이 원가는 5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또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는 문제예요. 결국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하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비 200원, 이것은 4단계를 줬어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 수량은 300개 줬죠. 그 다음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80%를 투입했대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 300개가 있죠. 그러면 재료비는 다 투입됐고 가공비는 240개를 투입됐어요. 결국 4단계 단위당 원가를 줬죠. 350원하고 200원. 결국 300개 곱하기 350원, 240개 곱하기 200원 하시면 기말 제공품 원가 15만 3천 원이 계산된다는 거.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서 기본을 충실하게 해놓으면 전산세무 1급에 있는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